안 고프다, 안 고프다, 안 고프다. 안녕하세요, 페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 식욕을 잠재우고 싶다면 먼저 식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선 식욕에는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이 있습니다. 진짜 식욕은 때가 돼서 배꼽시계 울리듯이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식욕이니까 건강한 식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욕이 나타나는 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때도 이런 식욕이 나타났다 하시면 그땐 정말 드셔야 합니다. 문제는 가짜 식욕이에요. 가짜 식욕은 일단 우리의 생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그 식욕이 더 강해지고 식욕대로 먹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는 나쁜 식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식욕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짜 식욕이 생기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부족. 갈증으로 인한 배고픔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의외로 물이 부족한 거랑 식욕이랑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부족한 건데 식욕처럼 느껴서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 스트레스.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우울할 때 식욕이 많이 땡기게 되죠. 이렇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아지면서 식욕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과자나 빵, 초콜릿 같은 게 막 땡기는데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계속 단 걸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코티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운 것을 찾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외에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식욕이 더 땡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감.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몸을 회복시켜요. 이게 안 될 때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업무로 피로도가 너무 높을 때 몸에서는 에너지 섭취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코티졸 수치도 높아서 식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양 부족. 아니 먹어서 살찐 건데 웬 영양 부족? 우리가 궁극적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줘야 영양 부족이 안 오게 되는데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지방에 편중된 식사를 하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비타민이랑 미네랄, 단백질 같은 게 부족해서 가짜 식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원푸드 하거나 아예 거의 안 먹는 소절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필수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서 진짜 식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몸에서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 생각하셔서 꼭 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몇몇 요인이 더 있는데 임상에서 크게 보이는 것들부터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제 식욕이 생기는 원인도 알았겠다. 식욕을 본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 마시기. 아까 우리 뇌에서 갈증이랑 진짜 식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런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줍니다. 특히 식전에 물 한 잔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돼요.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채소, 과일, 종합 영양제 챙겨 먹기.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도 또 식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과일 이런 걸 드셔준다거나 그게 힘들다면 종합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3. 충분한 휴식 취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피곤해도 또 배고플 수가 있어요. 꼭 일찍 주무시고 바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해서 평소보다 더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4. 단순 탄수화물은 끊고 복합 탄수화물 먹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빵이나 면, 초콜릿 이런 거 먹잖아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식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먹을수록 결론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오트밀이나 현미, 보리 잡곡밥이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식감이 되게 두껍고 거칠거칠한데 그게 바로 섬유질이에요. 이게 소화관을 지나는 속도도 늦출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가게 만들어줍니다. 또 혈당도 느리게 상승시키죠. 5.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먹기.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특히 이 단백질을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나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게 되면 같은 칼로리의 베이글이나 빵 이런 거 먹었을 때보다 식후 24시간 동안 식욕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또 지방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일단 식감이 굉장히 크리미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소화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식욕 억제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6. 계획적, 규칙적으로 먹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는 방식은 가짜 식욕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하루 동안 먹을
걸 그 전날에 미리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때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 안 먹는 습관은 저녁에 야식을 더 먹게 되는 야식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7.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고 식사 중에 TV나 스마트폰 보지 않기. 포만감을 느끼려면 음식이 들어가고 적어도 20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20분 내로 빠르게 식사하게 되면 렙틴 분비가 충분히 안 되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에 합당한 배부름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씹는 행위 자체도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면 같은 것도 대충 삼켜 드시지 마시고 꼭꼭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TV나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식사에 오로지 집중을 해야지 포만감이 더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식욕의 정체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마를 두드리면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자극이 되고 식욕에 영향을 끼치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눈썹 사이에 인당열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당열을 자극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지면서 충동도 억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욕 억제 방법들 과 함께 이 미간 두드리기도 여러분의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친구 빼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